네, 여태까지 OPMP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해 봤고요. OPMP 안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증폭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곱하기처럼 전압이 들어오면 그냥 전압을 증폭해주고 이런 장비가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어, 현재 OPM, 앰플리파이어를 만드는 거는 기본적으로 트랜지스터를 활용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돌이켜보면요. 트랜지스터가 모스펫 같은 경우는 세츄레이션 리전에서, 그 BJT는 포워드 액티브 리전에서 그 전류가 VDS에 의해 거의 변화가 없는 리전을 봤을 겁니다. VDS 혹은 VC에 그 리전을 어떻게 보면 전류 소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트랜지스터라는 것은 전류 소스를 만드는데 매우 유리한 장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전압의 증폭을 전압을 바로 증폭하는 게 아니라 전압을 전류로 증폭시키고, 그리고 전류를 바로 전압으로 바꾸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게인을 만들게 됩니다. 그 게인의 과정을 이렇게 그려봤고요. 그래서 처음에 V인이 들어오면 그 얘를 이제 I out이라는 걸로 증폭시킵니다. 그 증폭에 대한 그 증폭률을 트랜스컨덕턴스 GM이라고 표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Iout으로 변환되면요, 얘를 전압으로 바꿔야 되는데, 전압으로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저항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Iout에 저항을 곱해서 출력 전압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압의 개인은 GMRout 이라는 걸로 축약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계를 거쳐서 이제 전압이 증폭되는 형태로 앰플리파이어가 구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모델은 스몰 시그널 모델인데, 조금 이따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몰 시그널 모델이라는 이 모스펫의 스몰 시그널 모델인데요. 이 모델을 잘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커런 소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저항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연결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가 트랜지스터고요. 트랜지스터에서 증폭된 전류로 만들어주고, 여기서 TR이죠. 그 다음에 요 Rout 저항이 이제 아웃풋 전압으로 증폭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앰플리파이어에서 배우다 보면 게인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텐데, 게인은 그래서 이 두 단계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GM과 Rout 이 두 단계. 왜냐하면 그 두 단계에 거쳐서 이제 게인이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다 보면 Rout을 구하는 걸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GM만 구한 다음에 Rout을 구하면 자동으로 게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인을 GM 곱하기 Rout으로 표시할 수 있고, 그 이유는 트랜지스터가 전류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전류원이 인풋의 전압을 증폭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인이 GM 곱하기 Rout이라고 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럼 GM과 Rout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에 보여준 요 부분은 Rout을 어떻게 구하는지입니다. Rout이라는 거는 인풋을 그라운드로 쇼트 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에다가 임의의 전압을 줬을 때 얼마의 커런트가 흘러 들어가는가를 보는 겁니다. 여기가 전압이 Vx고요. 그 다음에 요 전압으로부터 나가는 전류, 요 아웃풋 쪽은 지금 오픈이죠.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요 전류원 소스로부터 DUT, 디바이스 언더 테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언더 테스트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정할 때 DUT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DUT 쪽으로 커런트가 이제 흘러 들어갈 텐데요. 그럼 요 커런트를 IX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아웃풋에서의 출력 저항은 IX분의 VX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어떠한 회로든 출력 전환을 구한다 그러면 일단 인풋을 쇼트 시켜 놓고 아웃풋 쪽에 임의의 전화번 VX를 붙인 다음에 전화번호로부터 얼마나 커런트 흘러가는지를 계산하면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 IX분의 VX의 형태로 Rout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GM을 어떻게 구하는지입니다. GM을 구할 때는 심플하게 보면 그냥 보통은 이제 굉장히 간단한 우리가 앞으로 전자열에서 배울 회로들은 그냥 GM이 보통은 트랜지스터의 GM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복잡한 회로들의 경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보게 되면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Vout 쪽은 이제 오픈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놓은 Rout 혹은 이제 회로가 있겠죠. Rout에 해당되는 그 회로가 있으면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면 얘가 얼마만큼의 게인을 갖는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M 같은 경우는 V인분의 Iout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요. Rout에서 흘러나오는 전류가 Iout이죠. 얘는 사실 위에서 보면 IX랑 같습니다. 그래서 Vout이 어떻게 되냐면 Vout 같은 경우는 이제 VX라고 여기서 보면 되죠. Vout이 사실 VX라고 보면 되고요. 이 두 개를 합치면 그러면 Vout 분의 IX가 Rout이고요. 그다음 여기다가 Iout이 IX라고 했죠. 아까 IX 분의 Vin 이렇게 곱해집니다. 얘가 GM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없어지고 나면 Vin분의 Vout이 돼서 우리가 아까 봤던 GM Rout은 게인이다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게인을 구할 때는 이렇게 투 스텝으로 나눠서 구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다 이렇게 멀지해서 구하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학 문제를 풀 때 사실 풀이 과정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풀이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학에서도 비슷합니다. 다양한 사실 연구에서 답이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어쨌든 교과서나 이런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방법 중에 가장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현명한 방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를 좀 더 이해하고 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나눠야 될지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나눠서 하나하나를 풀어나가면 더 편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문제를 나누려면 사실 문제의 본질에 대한 것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면 문제의 해결책은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물론 뭐 해결책이 없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부분적으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해야 그래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지를 파악하고 그 문제의 본질을 알고 있으면 가장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솔루션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좀 쉽게 풀 수 있게끔 분할하는 그런 능력을 조금 길러보는 걸 추천합니다. 이 과목뿐만 아니라 어떤 공학 과목에서도 적용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라는 걸 배울 겁니다.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라는 거를 이건 어떻게 말하면 되냐면요. 사실 얘는 피스와이스 리니어다. 피스와이스 리니어 방식으로 문제를 쪼개서 푸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 게이트 VBE 혹은 VGS
대비 ID 혹은 IC, 얘네 커런트를 보면요, 비선형적이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커런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선형성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면, 우리가 비선형적인 특성을 가진 문제를 마주치면은 이 답을 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책에서 볼 텐데, 사실 여기서는 이그젬플 안 다뤘기 때문에 얘기가 없는데, 특히 다이오드 문제 같은 거 자세히 보시면 이터레이션을 어느 정도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요 수식 자체가 넌리니어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방식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리고 그런 되게 어렵죠. 그래서 문제 푸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거 이터레이션 방식을 통해서 좀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보통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그의 일환으로 그 일환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넌리니어 문제를 리니어라이즈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요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그래프는 넌리니어인데요. 넌리니어한 부분을 굉장히 미세한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 부분을 딱 쪼개서 보면요, 사실 이렇게 멀리서 보시면 이렇게 잘라서 여기만 본다고 치면요, 거의 리니어한 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되게 작은 구간에서는 사실 얘를 선형적으로 모사할 수 있습니다. 모사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오른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원래는 요 넌리니어한 그래프를 따라가야 했으나 요 작은 구간에서는 이렇게 직선으로, 안 보이네요. 직선으로 모사한다 칩시다. 이렇게 모사하면 실제로 오차는 요만큼밖에 안 나요. 물론 이게 크냐 작냐에 대해서는 이제 왈가왈부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를 할 때 이 오차는 내가 톨러러블한 오차 범위 내로 설정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요 되게 조그만한 구간에서 선형적으로 모델링을 해도 사실 큰 문제가 안 생긴다, 큰 오차가 없다라는 게 이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의 본질적인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넌리니어한 것들을 다 하나하나 요 넌리니어한 것들을 하나하나 쪼개서 이렇게 볼 수 있다 라는 게 피스와이스 리니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 조그마한 부분 하나하나를 다 쪼갠 다음에 각각을 이렇게 선형적으로 모사해 준다면 이 비헤이비어를 어느 정도 오차 범위 내에서 묘사할 수 있다. 이게 피스와이스 리니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회로를 설계할 때 있어서 사실 이 전체 구간을 볼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회로를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서 설계하는 사람이 이 특정 범위, 좁은 범위 내에서만 동작하도록 보통 설계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를 그 전체를 다 이렇게 피스와이스 리니어로 쪼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 한 부분에서만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사실 자연에서 들어오는 시그널들이 굉장히 작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피드백 배웠었잖아요. 피드백을 걸지 않았다면 앰플리파이어 그 자체의 인풋으로 들어보면요, 걔는 조그마한 인풋에도 엄청나게 큰 아웃풋으로 이렇게 증폭되기 때문에 사실 큰 인풋을 넣어서는 아웃풋이 너무 크게 변해버려서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뒤에 얘기할 텐데, 그래서 이제 보통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가 대체로는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증폭을 많이 안 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피드백을 통해서 증폭을 제한해 가지고 증폭률이 매우 작다 이러면은 사실 인풋이 좀 크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를 모든 구간, 내가 생각하는 인풋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구간에서 다 해줘야 됩니다. 그게 좀 어렵죠? 근데 물론 그건 이제 손으로 안 하죠. 컴퓨터가 하게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는 그런 거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선형적으로 모사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 부분적으로 선형적으로 모사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요 비선형적인 회로를 미분하고요. 미분하면 기울기가 나오죠. 그러면 얘는 스토프 곱하기 델타, 여기서는 VD니까 VD라고 쓸게요. VD 이렇게 하면 델타 ID가 나오죠. 그래서 뒤에서 이제 보는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에서는 요 미분 형태의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